주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광복절이어서 길은 네. 좀 뻥 뚫려 있죠. 길 정말 시원스럽게 뚫려 있더라고요. 네, 근데 이제 시원스럽게 뚫린 건 좋은데 오늘 광복절이라는 것조차 잊고 있는 그냥 휴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 네. 태극기 오늘 꺾으셔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일어나서. 오늘 행간 주제는 뭔가요? 오늘이 또 여야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꼭 100일째가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. 오늘이 그래요? 네, 똑같이 100일의 시간을 보냈지만 한 사람에게는 폭풍같이 흘러간 시간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정말 지겹도록 더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. 이 100일의 기억,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 소회를 각각 밝혔어요. 네, 맞아요. 그걸 보면 어떤 그런 느낌을 좀 감지할 수 있었습니까? 아니,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말이 딱 그랬습니까? 예, 말이 딱 그랬어요. 100일의 기억이 두 원내대표가 전혀 달랐던 건데요. 먼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요. 예, 이완구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100일이 나에게는 천일같이 느껴진 100일이었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아하.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나에게는 단 하루도 바람잘 날 없던 폭풍 같은 100일이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정말 대비되죠, 얘기가? 천일 같은 100일, 폭풍 같은 100일. 둘 다 힘들다는 얘기인 건 맞잖아요. 힘들다는 건 맞는데 예. 그 시간에 대한 감각 이건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맞아요. 두 사람이 그 기억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. 똑같은 100일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 왜 이렇게 이 시간에 대한 느낌이 달랐을까요? 이 두 사람이 한 말을 좀 천천히 곱씹어 보면 그 의미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. 이 나에게는 천일같이 느껴진 100일이었다. 이런 말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제일 먼저. 천일같이 느껴지었다. 힘든 건 맞지만 네. 그래도 나는 이겼다. 그러니까 험난한 길을 헤쳐온 승자의 네, 여유가 네. 좀 묻어나는 그런 말 같은데요. 마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이 다 끝내고 났을 때 홀가분함 같은 느낌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요? 그 마음이 사실 좀 이해가 돼요. 이 원내대표가 선출된 게 5월 8일이었는데 예.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?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예, 20여 일 정도밖에 안 그때였어요. 됐던 시점이었어요. 예.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고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그 무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던 상황이었거든요. 그렇죠. 그때 이제 여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지휘봉을 잡았고 세월호 국면을 사실은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무사히 좀 빠져나온 측면도 있거든요. 왜 무사히란 말을 하냐면 이번 선거 결과가 어쨌든 압승으로 끝이 났으니까. 예,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시에 또 공석이었거든요. 맞아요. 그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두 번의 선거를 사실은 한 번은 뭐 거의 비등비등했다 하더라도 또 한 번 730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11대 4라고 하는 압승을 거뒀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천일처럼 힘든 시간이었긴 했지만 나는 잘 헤쳐나왔다. 나는 나 스스로에게 상을 좀 주고 싶다. 이런 느낌이 잘 헤쳐나왔다라는 것을 바탕에 깐 네. 천일의 시간. 그러면 박영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폭풍 같은 100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세요? 이 원내대표의 말이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이 하는 말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완구 원내대표. 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말에서는 시험에서 낙방한 재수생이 하는 핑계 같은 느낌이 든다. 그건 또 그런 생각이 무슨 드는데요. 말씀이세요? 좀 패자의 조급함 같은 게 느껴져요. 어허. 난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요. 집안에 우환이 많이 생겨서 공부에 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. 이렇게 대학에 떨어진 학생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건데요. 예. 사실은 뭐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. 다 아시다시피. 출발은 얼마나 좋았습니까? 방송기자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니 헌정사상 첫 원내대표 자리에까지 올랐거든요. 그럼요.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이게 굉장히 기록적인 어려운 일이었어요. 일인데요. 예. 그리고 또 당시의 상황을 보면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도 딱 버티고 있었죠.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도 있었죠. 또 인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또 있었거든요. 예. 모든 것이 사실은 야당에다 유리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이 점점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도 역시 이유는 선거 패배. 네. 예. 그런데요, 세상은 정말 돌고 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이한구 원내대표가 취임했을 때 침몰 직전에 새누리당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한 바퀴를 빙 돌고 나니까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.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이면서 동시에 비대위원장. 예. 이름은 국민혁신공감위원장입니다만.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한 사람은 비대위원장에서 시작을 해서
무사히 선거를 승리하고 그 국면에서 탈출을 한 상황인데 예. 한 사람은 멀쩡하게 두 당 원내대표까지 있는 상황에서 선거 패배하고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은 두 사람의 어떤 인생이라든가 삶의 역전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힌 상황이 그러네요. 되어버린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요. 자,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. 이 돌고 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두 사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. 네, 맞아요. 예. 근데 지금까지는 기억이 전혀 달랐다고 하면 그 달랐던 기억이 딱 교차하는 지점에 딱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어허. 지금까지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다면 앞으로는 기억을 공유하는 사이, 공동 운명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공동 운명체가 될 거라고요? 네. 왜 그렇게 보십니까?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. 한 가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문입니다. 서로 뭐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두 원내대표가 결국은 리더십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. 더 이상 시간 끌면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거다. 네, 맞습니다. 이런 말씀.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억을 공유해야 예. 한 가지 기억을 만들어내야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도 해결될 거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사실 지금 실제로 여당도 상당히 부담 가지고 있는 거 맞죠? 그럼요. 부담이 예.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. 그거는. 예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. 두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민생 법안 처리 건수가 거의 0건에 가깝습니다. 맞아요. 거의 하질 못했거든요, 일이. 멈춰서 있는 국회. 지금까지는 뭐 선거 때문이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민생 법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. 이게 두 사람의 기억을 공유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. 예. 지금부터는 기억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면 나중에 임기 마지막 다 끝나고 나면 두 사람이 어깨 툭툭 두드려주면서 참 보람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이기도 네, 합니다. 맞습니다.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행간이었습니다. 잠시 후 뵙죠.